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추락하면 경기가 이제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석이 점점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마저 이게 가동률이 추락한다,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입니다. 72.4%입니다. 72.4%라는 수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을 때, 그때 2020년 8월입니다. 70.4%를 기록한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그러니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위기가 이미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10월이거든요. 10월. 11월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11월의 경기가 더 나빠진 듯 보이니까요. 수출 자체가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볼까요? 72.4%라는 평균 가동률이 얼마나 나쁜 지표인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추세선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추세선으로 봤을 때 뭐 IMF 외환위기 때는 가동률이 63.0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62.4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63.6까지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72.4라는 숫자는 그런 위기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숫자이기는 해요. 그러나 2020년 8월에 70.4보다는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가장 낮은 숫자. 이게 10월 기준이거든요. 10월. 11월은 어떻게 될까요? 12월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몸서리 치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수출의 감소율을 보세요. 감소. 10월에 5.7%였습니다. 11월에는 14%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2.56배가 넘게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월의 기준에 72인데, 그죠? 72인데 그때가 5.7%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럼 14%가 떨어지면 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지금 아직 대지표가 안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분명한 것은 72.4%보다는 더 떨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제조업은요, 수출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거든요.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가 14%까지 간다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조업이 추락한다, 제조업이 추락하면 이게 우리 경제는요, 이미 침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이 그동안은 좋았어요. 2022년 들어서도 많이 수출이 늘어날 때는 지난 5월에 21.4%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2.7%까지 꼬꾸라지더니 10월에 급기야 마이너스 5.7%, 11월에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3분기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이제 성장률에 대한 위험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소매 판매까지가 떨어지니까. 수출이 떨어지고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10월까지 마이너스 0.2%입니다.
11월에 플러스가 되면 좋으련만 만약에 플러스가 안 되고 또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하면 여러분 수출도 망가져, 소비도 망가져.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두 가지 동력이 완전히 부러지는 거예요. 두 가지 동력이. 나머지 하나 경제 성장률을 측정할 때는 소비와 수출 투자를 이야기하거든요. 나머지 하나 괜찮을까요?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는요. 소비와 수출이 부러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때 투자를 합니다. 위기일 때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같이 장기로 위기가 간다고 예상이 됐을 때는 쉽게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비까지 지금 올해 들어서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판이니 8월에만 잠깐 4.4% 성장을 했고 나머지는 무너지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소비와 수출이 부러져서 성장률마저도 부러질 가능성, 심지어 시장에서는요 4분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다 하는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나 2분기는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0.6% 성장을 하고 0.7% 성장을 한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3분기 0.3%는요. OECD 평균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죠.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그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고요. 심지어 4분기 10월, 11월, 12월에는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만약에 역성장이 된다면 역성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말입니다. 4분기가 역성장이 된다면 아마 경기 침체의 골은 점점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침체 이미 시작됐다 이런 표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내년은 좋을 거냐? 내년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주요 대기업 41개사의 CFO 다시 말해서 회계,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최고 관리자입니다. CFO가 내다본 내년 전망은요. 올해보다 더 악화된다는 이야기가 82.9%예요. 올해와 비슷하다가 12.2%고요. 호전이 될 거다는 4.9%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요. 올해보다 악화된다 여기에 말한 사람들은 환율이 위험요소이다 9.8%고요. 실적 악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26.8%입니다. 여기에 최악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75.6%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기 부진도 85.4%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7.3%가 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낮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경기 부진이나 금리 상승, 실적 악화가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는 이야기니 지금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해서 침체가 시작이 돼서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이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좋은데 내년 2분기까지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고요. 3분기, 4분기도 심상치 않다예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화랑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2024년에 가서야 경기가 조금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는 L자 형태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니까 경기에 대한 어떤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는 게 현재까지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시장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산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 결국 말입니다. 수출에 대한 진흥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경기가 돌아가고요. 또 하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뭔지도 절대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일자리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 정부가 분명한 일자리 대책, 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라면 결국 말입니다. 불황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시장을 보면서 늘 느끼지만, 예,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을 하면, 예, 막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정부의 어떤 기민한 대응,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최악이라는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경제가, 예,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예, 그런 경제가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무릉도우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중국과의 교역이 적어지면 경기 침체 원인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수출 다각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예, 뭐 어렵겠지만 뭐 선방해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이게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